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성싹TV의 두 번째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 민노총 그리고 민노총 집회가 끝나면 민주당 집회가 이어지고 광화문 광장 동안 면세점 앞에서는 우리 우파들의 태극기 집회가 아마 사상 최초로 대규모 인원이 동원돼서 맞불 집회 형태로 내일 아마 볼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좌파들의 책동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저 작당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저게 전부 다가 물론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국회로 들어가면서 시작돼서 이재명, 조국, 황운하 할 것 없이 전부 다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니나 내나 방탄 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고 마지막 발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탄핵보다 국회부터 해산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10분 논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상TV에서는 제가 10분에서 20분 요 사이에 짤막한 논평으로 여러분들에게 글을 전해드리겠고 선상TV2에서는 우리 준 PD가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 무장과 좌파들의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가짜뉴스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또 진실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아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준 PD는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저는 약간의 논평 형태이기 때문에 주관적 개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논설과 논평이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간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비판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8일 오후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른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뽑은 국가 권력을 국민이 직접 회고하는 국민 주권 시대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꼴값을 떨고 앉았어요. 국민이 뽑은 국가 권력을 국민이 직접 회고하는 국민 주권 시대 새 역사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가 권력을 민주당 등 야당들이 이재명 방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큰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개헌연대에 동참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인 황운하가 하는 말이 가같지도 않습니다. 차마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대상은 탄핵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회고해야 한다. 그러면서 재임 중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조차 없는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가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야, 황운하. 당신은 이런 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지 꼬라지를 몰라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당신은 뭐야?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요. 입을 닫고 반성을 하고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대상 전체 다 아니요?
오늘 제목 똑같은 거야.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국회부터 해산시켜야 된다니까요.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조차 없는 것도 국회의원들이고, 저는 똥줄 탄 야권이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출범시키건 안 시키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건 말건 탄핵을 하건 말건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하지만 입법 폭거를 앞세워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투표에 순수성을 해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꼴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는 헌법 유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법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헌법 총강에서는 가장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이후에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순한 의도로 헌법을 개정하려 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이 서로 간에 합세해서 순수한 개헌을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순수하냐 이 문제입니다. 작당이고 공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128조 2항의 노란 줄 쳐놓은 그걸 보시면 분명히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은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꼼수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헌정사상, 경험에 비춰서 장기 집권에 대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규정을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보면 임기 단축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 100번 양보해서 입법 취지와 헌법 정신을 좌파들 논리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번 좌파들의 임기 단축 개헌은 진정성이 결여된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 방탄 개헌의 연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정치 원로들은 기억할 겁니다. 1987년 개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18년, 전두환 정권이 임기 7년을 채웠습니다. 이걸 노태우 정권에서 6.29 선언을 통해서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한 만큼 대통령의 임기를 함부로 바꿔서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정성 초래 측면을 두고 본다면 임기를 늘리거나 임기를 단축하거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임기 단축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으로 밀고 가다가 아차 이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탄핵 역풍을 우려해서 차선책으로 들고 나온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84조에 준하는 불법을 저질렀거나 형사소출을 받을 만큼의 나쁜 짓을 했다면 탄핵보다 빠른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투표에 붙여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84조는 물론이고 형사소출을 받을 만큼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권의 탄핵 주장과 임기 단축 개헌은 이재명, 조국 등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헌정 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야당 각각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 범야권의 윤석열 정권 투쟁 셈법이 이제 와서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밀어붙이던 탄핵 대신에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옹졸하다는 겁니다. 탄핵 추진을 했다가 만약에 탄핵이 안 돼서 되돌아올 그 역풍 때문에 탄핵을 뒤로 밀리고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탄핵을 부르짖는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집회도 못하고 원래 내일 민노총이나 시민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공동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100% 민노총이나 시민단체들이 탄핵을 부르짖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도 할 수 없이 휩쓸려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연대 집회를 못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 등의 탄핵 또는 그 유사 표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엊그저께 또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마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초기 명태균 녹취록이 탄핵 사유가 100% 될 것 보고 호들갑을 떨어댔고 좌파 언론들도 거기에 부안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우파 언론들까지도 거기에 함께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결정적 증거인지 논란이 일기 시작하니까 정권 탄핵을 공식화할 경우 자칫 역풍 위험성을 우려해서 집회도 갖지 못하고 탄핵 얘기도 하지 말라 다른 꼼수를 끄집어냈는데 그게 바로 임기 단축 개헌인 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적어도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헌법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법조 출신들이 이걸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도 모르는 손상대가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진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심지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추진과 또 탄핵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살짝 등을 돌립니다. 그거는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대단해요. 탄핵 주장을 왜 빼겠습니까? 내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고 이전 다른 방송에서 수많은 제가 분석을 통해서 전부 꼼수라고 가르쳐드린 거예요. 반면에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의 이런 흐름과는 달리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집회까지 모두가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를 대비한 정치적 포성으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조국이 22대 국회 출범 후에 무려 150일 이상 3년은 길다. 이런 정치 캠페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오다가 민주당이 혁신당의 탄핵 열차와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건 뭐야 하고 지금 안에서 약간의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나중에 양당의 충돌로 이어져서 니는 탄핵 열차를 타거나 말거나 우린 그대로 가겠다 아마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투표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투표는 국민의 권리를 넘어선 의무라고도 합니다. 누구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범죄 혐의자들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꼼수로 탄핵을 시키려다가 차선책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의 헌법을 개정하는 꼼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639만 4815표를 얻어서 1614만 7738표를 얻은 이재명을 따돌리고 24만 7077표 차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무려 48.56%의 국민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기에 현재의 지지율을 핑계 삼아서 끌어내리자거나 탄핵하자거나 임기를 단축하자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제가 앞선 방송 2번 이상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 이거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거.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 등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년을 단축하는 것을 개헌하겠다면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1639만 4815표의 유권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개헌은 정치인 몇 명이 밀실에서 후다닥 해치울 사항도 아니고 야권끼리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술책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다가 동조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1639만 4815표의 유권자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설령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해도 그 많은 국민들이 80% 이상이 동조는 해야 개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은 상당수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통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걸 무시하고 개헌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국회의원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일정 부분 한동훈을 통해서 넘어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해보라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의 헌정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꼴입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온 모든 상황을 되짚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원인은 이재명 때문에 시작이 됐고 이재명 때문에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집권을 막기 위한 방탄으로 시작을 했고 또 야권의 공세는 급기야 김건희 특검을 제물로 하는 윤석열 탄핵으로 확전된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이나 조국의 미래 권력을 위한 포석이라면 그나마 정치적 해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과 조국이 당장 직면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탄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임기 단축 개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전부 똑같은 겁니다. 이들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국회로 들어온 이후부터 바로 사법 리스크를 막아보고자 하는 방탄이 시작됐고 지금은 얼마 후에 15일과 25일 이재명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바락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칫하면 판사도 꼬시고 아마 대법원도 꼬시고 몽땅 다 꼬셔놨을 수 있어요. 조국 역시도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범죄 혐의자들은 초록이 동색이라 잘됐다. 함께 가자. 무지막지 안하머니 이판사판 브레이크가 파일된 탄핵 격차를 마구제비로 몰아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이나 조국은 자신들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시켜버리고 싶을 겁니다. 근데 어이 조국 이재명 감옥 가봐. 감옥 요새 좋아. 학교보다 감옥이 훨씬 낫다니까. 시간 딱 1초도 안 해. 이거 밥 주, 약 주지. 누워 잘 때 되면 저녁 9시에 자지. 새벽 5시면 일어나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헌정을 문란하게 만들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선량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짓거리입니다. 국가나 헌법이나 대통령이나 국회가 이재명과 조국의 방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공당의 대표라면 국가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의 질서나 원칙을 알아서 먼저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하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작당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이재명, 조국에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대통령보다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시라니까. 국회를 해산하는 관련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 기관은 국회가 되어버렸어요. 유아독존 아나무인 짓거리를 해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검찰 수사나 재판까지도 이들은 탄핵 이걸 내세워서 압박을 가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개혁이 가장 시급한 기간 두 번째가 바로 국회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까? 정작 내려와야 할 사람들은 300명 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면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회를 팔아버리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이걸 책으로서는 제 강단도 알만하지만 이런 걸 보고도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반성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국회를 갖고 잘 먹고 잘 사고 잘 놀고 있는데 네가 왜 국회를 팔아? 이런 인간도 없어요. 대통령은 탄핵으로라도 쫓아낼 법이 있지만 국회는 해상권 관련 법을 다시 부활하지 않고는 지금보다 더 난리법석을 떨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특검 모두를 내리는 법을 만들든지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국민과 국가에 아무런 영향가 없는 싸움질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주지 않거나 국민들이 직접 끌어낼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고칠 겁니다. 특히 이재명, 조국, 황운하 같은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를 방탄용 도피처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어들어오면 부정조작 선거는 더 횡행할 것이며 국회는 곧 조폭 경기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변해 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빠른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4대 5대 개혁이 아니라 국가개혁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대한민국을 개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좌파들의 농락과 곳곳에 압력하고 있는 이 간첩들의 선전선동에 속은 국민들 때문에 1975년 월남 패망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이 나라가 좌파들에 의해서 공산화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내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라면 민노총 등의 맞불 집회에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3시까지 강문 광장 동안 면세점 앞에 태극 집회 현장에 적어도 500만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야 저 좌파들의 책동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나만은 알 바 없다. 내가 없어도 너끼리 잘하던데 나는 나라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지 마시고 놀기 삼아라도 한번 나와서 저 좌파들의 대한민국 뒤집어 엎기를 한번 두 눈 똑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분 논평이 좀 길어졌습니다. 내용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걸 지적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혼자 보시지 마시고 알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뿌려서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고 좌파들이 잠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